네, 청주 고려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중환자 케어 센터를 우선 담당을 하고 있는 센터장 박소영입니다. 제가 사실 제일 자랑을 하고 싶은 건 테크니션입니다. 수의사들이 여기에 계속 상주를 해서 계속 이 아이들을 옆에서 봐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수의사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테크니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환자 센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환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과 내가 혹시나 빠뜨렸어도 저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거의 수의사의 제가 봤을 때는 맞먹을 정도의 테크니션들이 저에 있어서는 좀 자랑이기도 하고, 저희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이 기반이죠. 그게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센터의 어떤 구성이자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제가 어떤 구성과 있어서 좀 자랑을 해야 될 거는 인수인계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뛰어난 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너무 잘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잘났어, 막 내 맘대로 좀 이게 맞아 라고 가도 안 돼요. 이게 이 세 팀이거든요. 지금 주간팀, 그리고 후근, 그리고 야간, 이 셋이 계속 매일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수인계도 마찬가지. 제가 이만큼을 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얘기해도 뭔 얘기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알잘딱깔센 필요해요. 근데 그런 구성원들로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주로 뭐 수술을 했다 그러면 수술한 아이들의 회복일 거고요. 응급한 아이가 왔다 그러면 응급 영역에 있어서는 뭐 신경계 환자, 뭐 발작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의식이 거의 없다던가, 아니면 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이미 주고 있는 아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거동이 불가해서 도저히 집에서 케어가 불가한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증상, 뭐 영역에 어떤 이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관리가 불가한 상황, 그 상황에서 얼마나 중한지, 그리고 그 개체의 특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입원실을 구분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잘 못하는 부분부터 얘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똥을 쌀 때마다 닦아준다던가, 이걸 잘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케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많이 놓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눈곱이 껴서 눈곱을 떼준다던가. 근데 그만큼 다른 것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저희가 주로 보게 되고 중점을 갖는 거는 이 환자 중심이거든요. 사실 이제 입원한 이유가 눈곱을 떼기 위해서 입원하지는 않았을 거고, 예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원시킨 건 아닐 거라서, 그것까지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잠깐 머물러 가는 곳이고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회복을 할 수 있는 방향에 최선을 다하고, 회복을 저해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얘가 회복에 이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아기의 컨디션을 난조시키고 뭔가 안 좋은 부분을 일으킬 것 같으면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환자 중심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저는 합니다. 이 아이의 빠른 회복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집에 얼른 보내자. 가장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근데 게다가 좋은 일로 어딘가 여행을 갈 때 잠깐 맡겨도 마음이 불편한데, 이제는 아프다 그러고 병원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내 눈에 이제 없게 되거든요. 내 시야에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버리면 불안도는 분명히 극에 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해소하려고 뭐 연락을 자주 취해 주시는 병원들도 있죠. 전화도 계속하고 사진, 영상을
계속 보내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계속 닦아야 돼요. 계속 눈곱을 떼야 되고 결국 영상을 위해 아기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생겨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는데 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셨을지에 대해서 요즘 다시 생각을 해보니 모든 팩트는 하나였어요. 얘를 위해서입니다. 연락을 드리는 것은 보호자님을 위한 것이긴 한데 보호자님을 위해서 연락을 취하려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의 인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중환자들을 케어하고 꾸려가는 데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그 고용을 한 사람 할 수 있으면 저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 여기다 투입 좀 해달라고. 연락을 할 사람보다는 저희는 이제 케어하는 쪽에 훨씬 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떡하지? 그만큼 필요해서 그러면 이제 원장님은 한두 명 들어왔다고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빨리 끝쳐요. 기억에 남는 그 예삐입니다. 예삐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폐수종을 알았고 사실은 보호자님도 지쳤고 저도 지쳤어요. 귀 청소를 하러 와도 폐수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폐수종이 없는 날이 있었나? 요즘엔 지금 이제 가물가물해요. 심장병 애들은 대부분 심장병에 호흡곤란으로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봐요. 근데 얘는 가끔 호흡곤란으로 너무 심하면 입원을 시키시고 그게 아닌 대략의 기침을 하는 상황에서는 귀진료와 피부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이미 폐수종인 거죠. 최근에 너무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불응성 단계라고 하죠. 심장병의 불응성 단계에 이르렀고 이제는 사실 저는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보호자님께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만한 저만의 이 색안경을 꼈던 거죠. 보호자님이 근데 고민을 당연히 하셨어요. 왜냐면은 어려운 시술이고 V클램프는 정보도 별로 없고 무언가 남이 아주 많이 하지 않은 것을 내가 갑자기 하겠다고 용기 내서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책임은 결국 보호자님이십니다. 뭐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고 보호자님한테도 그런 짐을 지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보호자님께서 고민을 하시더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결과는 좋았고 물론 이미 스테이지 D까지 간 아이를 V클램프를 했기 때문에 엄청 아주 신선한 그런 건강한 심장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보호자님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논문에 이 아이를 끼워 맞추지는 않습니다. 논문의 통계가 생존율, 치료율, 그것이 이 아이가 될지는 모르는 거라서 통계는 통계일 뿐이거든요. 우선은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니 그리고 더 오래 살려본 경험이 있으니 저랑 한 편이 돼서 가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눈곱을 잘 못 대드리고 조금 갈 때 다리에 오줌이 좀 묻어 있거나 집에 갔는데 분명히 오줌 냄새가 좀 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처 다 챙기지 못해서 우선은 죄송한 마음이 먼저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우리 아기는 어찌됐든 빨리 회복을 하고 갈 수 있었고 보호자님이 배려를 해주신 덕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보호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조금 궁금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싶었고 동영상도 받아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걸 조금 참아주신 덕분에 그 옆에 있는 아이도 처치를 잘 받을 수 있었고 다른 보호자님들도 아기를 위해서 또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시고 또 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영상, 수술, 진료 처치 그리고 이 센터 내에 있는 수의사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거든요. 거기에 보호자님도 한 편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서운한 것이 있어도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의 성적을 내서 아기를 안전하게 퇴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